한일 간의 이슈 중에서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어디 있겠느냐. 칠광구는 미래의 문제거든요. 칠광구 가문진수 칠광구. 자, 제7광구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어찌 해야 하나. 일단 8년 남았지 않습니까? 2028년이니까 이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게 뭐 8년이면 사실 꽤 긴 시간이죠. 그런데 석유 개발이라는 게 아무데나 뚫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잘 봐서 뚫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어디를 뚫어야 될지 선정하고 이런 탐사하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바다니까 여기가. 한번 뚫어보고서는 여기가 어떤데 어떤 정도 깊이로 뚫어야 되고 뭐 어떤 전산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걸 하는데 뭐 이것도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년에서 7년 정도를 석유를 처음에 개발할 때 그 시간으로 타임라인으로 잡는데 그러다 보니까 8년 남았으면은 이번 지나면은 이제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에서 여기 개발하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해줬어요. 자, 니들 어떻게 할래? 우리 들어갈 건데 동의를 할 거야 말 거야? 우리 거의 경제성 없으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안 할래.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아니 이제 얼마 남지도 않는데 2판 4판인데 그냥 우리 들어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 매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한일 간의 국제적인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을 우리가 먼저 깼다라는 그 빌미를 일본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후위를 생각해서 매우 좋지 않은 옵션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그 분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중국이 여기 계속 자기들도 숟가락 얹고 싶어서 눈독 들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약 끝나기 전에 한일뿐만이 아니고 이 삼국이 같이 여기를 평화의 구역, 삼국의 공동 경제 구역으로 한국하고 일본 둘만 나누지 말고 삼국이 3분의 1씩 나누자. 중국을 끌어들이는 건 어떻겠느냐. 근데 이 부분도 우리 한국의 많은 전문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중국이 받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좋은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겠다. 중국이 이거 혼자 다 먹을 속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입지가 매우 불리해진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약을 우리가 먼저 흔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것도 지금 생각하는 그야말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옵션은 일본을 설득해야 된다. 근데 일본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됐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42년간을 여기 허송세월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이 조약이 깨지면은 지금까지 중국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어온 건데 조약이 없어지면 분명히 들어올 거다.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중국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다라는 부분으로 중국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일본을 설득을 하게. 그럼 설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제 한국 측 전문가들의 그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말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뭐 일본이 설득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중국은 정말 버거우니 중국하고만 반씩 합의를 맺는 그 결정을 갈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재판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재판 준비해야 합니다. 종료된 뒤에 국제재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도 매우 불리해지고 종료가 되기 전에 재판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 같이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해놓고서는 우리는 계속 여기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본은 안 했다. 그러니 신의성실의 원칙에 이거 위배된 거 아니냐. 이게 보면은 그 조약문에 보면은 그 양국이 그 같이 공동 개발을 이제 해야만이 탐사든 시추든 할 수 있다. 뭐 그런 문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영어로 샬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샬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매우 국가적인 그 조약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띠는 그 단어라고 하네요. 이게 should보다 더 강하대요. 그래서 이 샬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재판으로 들어가도 승산이 높지는 않지만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다. 단 전제 조건은 2028년 조약 끝나기 전에 이거를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국제사회에 한국은 계속 여긴가를 뭔가를 시도했었다. 그런데 일본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 거다라고 이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국제재판으로 갔을 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가면 참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거든요. 야,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독도보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지? 라는 생각했거든요. 여러 가지 한일 간에 여러 가지 항상 싸우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두 다 과거의 문제였습니다. 7광구는 미래의 문제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같이 누려야 할, 물려줘야 할 유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지? 그래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7광구라는 게 실제로 영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영토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과거에 우리 정부들 정말 여기에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잊혀진 땅, 포기한 땅 이렇게 취급을 한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그야말로 승부수를 한번 띄운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담당하는 우리 그 부서가 산자부가 있고 해양수산부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이걸 갖다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외무성하고 해놔야 되니까 외교부가 같이 엮여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 부처, 세 개 부처가 엮여 있다 보니까는 더군다나 이게 또 폼나고 그런 거면 모르는데 승산이 사실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개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가 딱 좋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세 개 부처에 정부의 의지를 좀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어차피 갈 때까지 갔는데 이제 어느 부처도 취재하면 응하겠다고 사실을 뭐 알려주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서로 우리 부처가 이거 주무부처가 아니다. 다른 부처에 알아봐라. 서로 다 미루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인데 어찌 보면 독도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대통령이 직접 이거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한일 간의 이슈 중에서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어디 있겠느냐. 정상의제로 격상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가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중일 공동구역을 여기 일본이 읍소해서 맺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의 후쿠다 총리와 후진타오 중국 수석이 전격적으로 만나서 이걸 정상의제로 올리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거거든요. JDG 문제도 정상 간 의제로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 교통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그 법학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토 문제에 있어서 조용한 외교라는 건 없다. 우리 외교의 그 큰 전략이 단호하지만 조용한 외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용하면 지는 거다. 권리를 주장할 만큼 소리 높여 주장해야만이 1%라도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는 게 이 7광구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정부의 의지를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